이번 녹화는 여러분들의 그 풀이 부분에서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반복을 해서 풀이를 찍어주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 이 녹화를 합니다. 문제는 기본 문제는 다 생략했고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거나 혹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의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비탈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 오비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조건을 잘 보면은 가와 나가 모두 n 플러스 l 값이 3이다 라고 첫 번째 조건이 됐죠. 그러면 n 플러스 l 값이 3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n은 우리가 주양자수고 l 값은 방위양자수 값이죠. 그럼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주양자수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방위양자수 값은 결국에는 이 n-1까지밖에 안 돼서 이 주양자수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은 l 값이 2다. 이렇게 더해서 3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양자수 값이 크고 주양자수 값이 더 크고 이제 l 값인 방위양자수 값이 더 작은 상태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n 값이 만약에 2예요. 2일 경우에는 l 값이 1이겠죠. 더하면 3이 되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n 값이 3이에요. 그러면 l 값이 0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말고 더 이상의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n이 2이고 l이 1인 상태가 2p고요. n이 3이고 l이 0인 상태가 3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n 값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가 이제 3s가 될 거고요. 나가 2p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예. 이 중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 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오비탈 어떻게 생겼어요? 구 모양이잖아요.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더라도 모든 방향에 관계없이 확률적으로 똑같죠. 9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디귿번이 맞고요. ml 값을 봐도 ml 값이 0이죠.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제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먼저 이 중에 어떤 게 이 2S인지, 2P인지, 3S인지, 3P인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봅시다. A, B, C 어떤 원자를 갖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바로 위에 있는 A를 갖고 할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 6개가 있고요. 다 같은 경우에 5개가 있습니다. 근데 6개, 5개가 찰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다? s-오비탈은 아니에요.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맥시멈 2개까지밖에 못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일단 p-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3s-오비탈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3s-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찬다 라는 거는 앞에 있는 오비탈의 전자가 차야지만 3s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에서 지금 문제에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닥 상태의 원자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금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들을 다 써먹어야지 필요한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이기 때문에 지금 3s에 2개가 찬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2p에도 전자가 모두 다 차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2p에 다 찰 수 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전자가 모두 다 찼기 때문에 두 번째 요 조건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나가 뭐다? 2p다. 2p가 나다라는 것을 두 번째 조건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P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3S, 2P, 그다음에 3P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면은 원자 A부터 볼까요? 3번 원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쭉 다 찼을 거예요. 쭉 다 차고 2P까지 다 차고 1S2 그다음에 2S2 그다음에 2P에 6개가 찼고요. 그다음에 3S로 가서 3S에 2개 그다음에 3P에 5개가 찼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 써야 되나요? 문제를 볼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홀 전자수만 찾고 에너지 주의만 찾는 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앞에 네온을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3S2, 3PO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뭐죠? 지금 3S에는 전자가 없고 2P에 3개 있고 3P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1S2, 2S2, 2P에 3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오비탈의 전자가 다 찼죠. 다음에 3S에도 다 차고 3P에 3개 찼네요. 1S2, 2S2, 2P에 6개 다 차고 3S에 2개 차고 3P에 3개가 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홀 전자수 개수 세볼까요? 홀 전자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확대가 왜 안 되지? 자, 홀 전자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는 3P에 5개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만 있네요. 한 개의 홀 전자수.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의 3개.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훈투 규칙을 만족해서 각각 오비탈에 한 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3개의 홀 전자수.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쭉 다 차고 얘도 3개의 홀 전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가 다보다 높다. 그렇죠. 틀렸죠. 왜냐면은 지금 가가 3S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반대로 됐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요거 다르죠. 여러분들 홀 전자수 체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랑 다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고전적인 그 원자 모형에서 보는 걸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홀 전자수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적용이 된다는 거. 아예 개념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5개가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5개가 됐다. 그러면은 똑같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고 문제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X 같은 경우에는 2주기 비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3주기 금속 원소입니다. 주기율표 왼쪽 쪽에 있고요. 2주기 비금속은 오른쪽 쪽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6개이다. 원자과 전자가 6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밑에는 홀 전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주기 원소 중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6개인 원자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X는 원자과 전자 6개 원자과 전자 6개인 거는 바로 산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주기 금속 원소 중에 홀 전자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Y는 이것도 바로 예측할 수가 있죠. 3주기 금속 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전자가 2개가 차니까 Mg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마그네슘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되겠네요. 실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 김에. 그럼 얘는 네온까지 일단 전자 배치가 들어가고 3S에 하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네온까지 전자 배치가 들어가고 3S에 2개가 차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재밌는 거는 바로 요 마지막 번에 있는 요 내용이죠. X와 Y가 안정한 이온이 됐었을 때의 전자수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이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하는 요 부분, 여기요. 요거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결국 같은 말로 이제 비활성 기체가 되었을 때, 기체의 전자 배치일 때, 혹은 이제 우리가 배웠죠. 등전자 이온일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하고 Y가 가장 안정한 이온을 하려면은 네온인 상태,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의 상태로 다시 재배치를 하면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가 되겠고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를 버려서 Mg2+가 됩니다. 이거는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의 수는 서로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요.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뭐에서 뒤에서 배우는 이제 원자 반지름. 여기서는 이온이겠죠?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겠죠? 이온 반지름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유효 핵전화도 물어볼 수 있고, 다양한 거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 등전자 이온일 때를 무시하지 말고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온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2, 3주기 원소인데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비교할 때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어떤 경향성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경향성을 파악을 하기 전에 검산을 먼저 돌리는 거죠. 경향성을 머릿속에서 이게 지금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뭐 원자 번호가 커진다. 그러면 양성자 수가 커지니까 이제 뭐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온화 에너지를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상 맞는데 시험 문제나 풀 때 할 때는 조금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2, 3주기밖에 안 나옵니다. 2, 3주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 1쪽에 있는 이온의 그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암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만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네, 496kJ/몰에 이제 빼는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리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520kJ/몰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우리가 주기 차이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위에 게 일단 리튬이네. 그리고 밑에 게 나트륨으로부터 시작이네. 라고 알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적어주긴 했는데요. 이 대부분 요게 뭔가 어떤 게 2주기인지 3주기인지 이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자면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 양성자 수가 증가하잖아요. 양성자 수의 증가로 인한 뭐가 커져요? 유효 핵전화죠. 유효 핵전화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 상쇄시킨다는 얘기죠.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 바로 전자 껍질수의 증가입니다. 전자 껍질수의 증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도 작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주기가 바뀌어가면은
2주기에서 3주기로 아예 주기가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 유효액전의 영향력을 최대한 상쇄시키고 이 이온 에너지를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에가 시작이 496인 이유가, 선생님 리튬보다 나트륨이 더 원자 번호가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주기 차이가 바뀌는 게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확 유액 전하가 줄어든다는 것을 죄송해요. 확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A 같은 경우 여기는 2주기가 되겠고 밑에는 이제 3주기가 되겠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A와 D로 구성된 안정한 화합물 A 같은 경우에 뭐예요? A는 베릴륨이죠. 이 배. 그다음에 D는 뭐야? D는 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의 가장 안정한 화합물은 사실 그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우리가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E 플러스겠고요. 그다음에 S는 E 마이너스겠죠. 결합하면은 베릴륨 S, BeS 이렇게 되니까 AD라고 되겠죠. AD2가 아니라 AD가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친절한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은 바닥 상태에서 원자 중에서 O, F, P, S,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산소, 플로린, 그다음에 그다음 황, 이 중에서 어떤 원소인지 W부터 G, Z까지 중에 하나를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정도로 많으면은 풀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원자과 전자수를 얘기를 합니다. 원자과 전자수 봅시다.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은 볼 수 있죠? 6, 7, 5, 6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고 원자 반지름인데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도 지금 OFPS잖아요. 이 상태로 보면은 얘네 둘은 일단은 2주기예요. 얘네 둘은 3주기예요. 같은 주기 내에서 먼저 비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다른 주기면은 이미 원자 반지름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P하고 S가 O하고 F보다 이미 커요. 껍질이 한 게 많으니까. 그 상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원자 반지름은 이제 밑에 쓸게요. P가 가장 크겠고 그 다음 S, 그 다음에가 O, 그 다음에 F, 이 순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조건을 다 주어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X입니다. 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원자과 전자수가 X가 작아요. W보다 작아. 근데 원자 반지름은 W가 또 Y보다 커요. 그러면은 X는 지금 가장 이 원자 반지름 값이 가장 큰 놈이 되겠네요. 원자 반지름 값이 가장 크고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이 P가 됩니다. X는 P, 인이에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W를 보니까 W,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Y, 그 다음에 G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Z가 제일 커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주기가 두 개예요. 앞에 있는 그래프를 갖고 오면 돼요. 좋은데 짝짝 짝짝짝 짝짝 짝짝짝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당연히 2주기 3주기 어떤 거예요? 바로 아까였죠. 520, 496.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리튬이에요. 얘가 2주기고 얘가 3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까지 되고 나,
R C 펩 C 콜 R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네요. 여기 내용이겠죠? 뭐 이렇게 갑니다. 2주기, 3주기가 이렇게 쓱 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원소를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인은 봤어요. 여기 있어요. 인.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어딨냐? 그 다음 황 여기 있네요. 이렇게 체크하는. 근데 이 중에서 일단 P는 끝났어. 찾아냈어. 그럼 나머지 셋 중에서 바로 이온화 에너지 비교가 가능하네요.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할 때 이 가장 큰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아예 주기 차이가 확 바뀌는 곳, 주기 차이가 2주기에 3주기로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놈이 바로 플로린이죠. 그러니까 F는 플로린이 되고요. W랑 Y 두 개를 비교하는데, 물론 이제 원자 반지름으로 비교해도 되긴 합니다. 아예 사이즈가 2주기, 3주기로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1 이온화 에너지만 갖고도 충분히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W는 뭐죠? S가 되고요. 그다음에 Y 값이 O, 산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네.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요 4번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면은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가다고, 하나는 이제 좀 잔꾀를 피워서 생각하는 건데, 먼저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뒤에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노가다로 풀어볼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노가다로 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규칙성을 발견하고 머리가 좀 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주려고 지금 옆에서 표를 그려놨고요. 지금 2, 3주기에 대한 바닥 상태의 원자 A부터 C에 대한 내용인데, 홀 전자수와 p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지금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먼저 그러면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그냥 선생님 홀 전자수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편해요, 외우기가. 왜냐면 1, 0, 1, 2, 3, 2, 1, 0 이렇게요. 1부터 시작해서 1, 0, 1, 2, 3, 2, 1, 0 이렇게요. 다음 주기도 똑같습니다. 1, 0, 1, 2, 3, 2, 1, 0 이렇게 해버리면 좀 편하죠. S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3, 진짜 1s, 2s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3, 4하고 2주기에서 주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속 2s2까지만 전자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4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찬 순간이 2s의 전자가 다 찬 4개가 찬 순간부터니까요. 0, 0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1, 2, 3, 4, 5, 6 이렇게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도 3주기로 넘어가면은 3s2에 전자가 하나씩 차게 되는 거잖아요. 3s에 그래서 5, 그다음 한 개 더 차면 6이 되고요. 그때 동안 당연히 P가 안 찹니다. 그러면 5, 6 계속 이제 6인 거예요. 주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6, 6, 6, 6, 6. 그다음에 P 오비탈은 0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걸 생각하지 않은 건데, 앞에 있는 거 생각하면 6이겠죠. 6, 6. 그다음에 한 개 있어. 차 들어가니까 7, 8, 9, 10, 11, 12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노가다 방법이고요. 뒤에 이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홀 전수수가 0이에요. 홀 전수수가 0인 상태를 찾아보면은 베릴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 s 오비탈 분의 p 오비탈 이 두 개의 B가 1이다. 그러면은 둘 다 들어간 경우, 둘 다 같이 개수가 똑같이 들어간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요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Mg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일 전도수가 두 개예요. 두 개인 상태는 탄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황, 그다음에 실리콘, 규소 이렇게 총 4개네요. 이 중에서 이제 비율이 또 1이다. 그러면은 위아래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개수가 똑같이 들어가는 바로 요 산소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산소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은 홀 전도수가 3개예요. 3개의 내 찾아보죠. 얘, 그다음에 얘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 상태에서 1.5다. 그러면은 s 오비탈이 6개, p 오비탈이 9개인 얘는 뭐가 됩니까? p-인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게 완전 그냥 노가다 문제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오비탈의 전자가 자, 이거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앞에 있는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거는 노가다로 풀지 말자라고 해서 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2, 3주기에 있는 바닥 상태의 원자 A부터 D에 대한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리튬이 있는 주기와 나트륨이 있는 주기 두 개를 생각을 하고요.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의 수가 B가 A보다 크고 D가 C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조건, B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D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다? B 같은 경우에가 바로 3주기고요. A가 2주기고 얘는 3주기고 얘가 2주기다 라고 잠정적으로 첫 번째 조건으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건데요. 똑같죠? 근데 1, 1.5, 1.5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게 케이스 1이라고 할게요. 이번에 케이스 1 바로 S분의 P가 1인 경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S분의 P가 1이라는 거는 일단은 S 오비탈의 전자가 있어야지만 P 오비탈의 전자가 생길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그럼 S 오비탈은 다 채워야 돼요. 일단 S는 다 채워야죠. 그래야지만 P가 차니까. 그럼 S가 다 차서 2주기일 경우에는 맥시멈이 4고요. 3주기일 경우에는 맥시멈이 6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눈치챌 수가 있죠. S분의 P가 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케이스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S가 4일 때 4분의 4인 경우와 6분의 6인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4분의 4인 경우, 그러니까 S 오비탈에 전자가 4개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나서 P 오비탈에 4개가 들어간다. 즉 1S에 2개, 2S에 2개가 차고 2P에 4개가 차는 요 상태의 원소가 뭐야? 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산소요 라고 체크할 수 있죠. 거꾸로 찾는 거예요. 좀 경향을 맞춰가지고 찾는 겁니다. 두 번째, 6분의 6인 상태입니다. 6분의 6도 마찬가지로 1S2, 2S2 그다음에 3S에도 2개가 차야지만 6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2P에는 6개가 다 차고 주기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3S에 2개까지 찼을 때가 6개가 맞겠죠. 그럼 이 상태는 뭡니까? 마그네슘 Mg가 됩니다. 그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 게 앞에 있는 노가다가 아니라 조금 더 요령껏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케이스 2번을 볼게요. 이 케이스는 1.5겠죠. 케이스 2. 이거는 P분의 P분의 S가 아니지. 잠깐만요. P분의 S가 아니고 S분의 P 값이 1.5인 상태예요. 자, 1.5라는 거는 우리가 또 예측할 수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인 상태인데 쌤 2분의 3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2 같은 경우에는 1S에 2까지밖에 안 찼는데 2S에 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P 오비탈에 전자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어떻게 되면은 S 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다 찼을 경우
를 보면은 4죠. 4. 4분의 P가 몇이 되면은 1.5가 돼? 라고 하면은 6이 됩니다. 이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3주기로 넘어와서 6일 때 6분의 9인 상황. 요게 1.5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맞출 수가 있어요. 2분의 3인 상황. 그러니까 4분의 6인 상황은 네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P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주면은 문제를 더 쉽게 빠르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2주기, 3주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뭐예요? A가 산소고 B가 마그네슘이고 C가 네온이고 그 다음에 D가 인이다.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파트 2단원 원자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퍼즐 푸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고 확실하게 답을 유도한 다음에 바로 답을 찍어 나가는 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보기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기를 해석하는 요 시간은 굉장히 짧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시간은 요 문제에 대한 지문 해석이 더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잘 해결을 했다면 밑에는 수월하게 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약간 최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래프가 3개나 주는 거는 좀 드물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더 많이 조건을 숨겨놨다는 거고 그 조건을 맞춰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요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좋죠? 좋은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풀어볼게요. 2, 3주기에 있는 원소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자,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 자, 이 조건 한 개 걸러놨죠.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원자가 전자수고 보면 지금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씩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림 이렇게 1이라 할게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W, X, Y, G는 결국에는 족 차이가 1씩 나는구나. 그러니까 1씩 족이 커진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뭔가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게 2주기인지 3주기인지는 몰라요. 2주기, 3주기 섞여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제2 이온 에너지 두 번째 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뗄 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두 번째를 뗐을 때 에너지 값이 W가 가장 크네요. W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뗀다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1S, 2S 첫 번째. 자, 요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리튬이죠. 리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뗄 때는 에너지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뗄 때는 아예 주기가 바뀌어 버리니까 확 2차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적으로 내가 이 W 값은 1쪽이네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 Y, G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걸 갖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떼고 나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봅시다. 1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수평으로 평행 이동을 한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쭉 처음에는 주기가 바뀌니까 확 커질 거 아니에요. 쭉 커지고 그다음에 짝짝짝짝짝 똑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리튬으로 할게요. 리튬. 그다음 저기 한쪽으로 옆으로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이거 베릴륨이 됐고요. 동소, 그다음에 탄소, 질, 산, 풀, 네, 뭐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3주기도 한번 그려봅시다. 3주 같은 경우에는 리튬보다 나트륨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우리 했잖아요. 네, 밑에 있죠, 당연히.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나트륨이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루미늄, Si, 그다음에 P, 그다음에 Cl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리튬이네요 라고 바로 섣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건을 잘 보셔야죠. 여기 W는 리튬이나 or 나트륨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인데 왜냐면 둘째로 커진 게 너무 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원자 번호가 W 값이 X보다 커요. 와, 이게 리튬일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X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W 값은 리튬이 되지 않고 나트륨이 된다는 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 반지름인데요. 당연히 이제 여기 찾았어. 이제 나트륨 Na 찾았어.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씩 커지는 거니까 족 차이가 하나가 난다.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얘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네 중에 하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건지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X, Y, G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원자 반지름이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라면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U액전화 커지고, 당연히 이러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 주기라고 하면은 뭐 제일 큰 게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 탄소, 질소, 점점점 이렇게 가고, 뭐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 그 다음에 Mg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그 다음에 뭐 인 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보다 이미 여기에서 같은 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주기 차이가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X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베릴륨이 되겠죠. 네. 왜냐면은 다시 Y에서 커져 버리니까 같은 주기에서 떨어지는 게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는 아예 주기 차이가 확 바뀌어 버리는 이 전주기, 2주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복습하세요. 얘는 다른 색깔로 해야지. 뭐 약간 이렇게. 얘는 베릴륨이 되고요. Y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 됩니다. 이렇게 베릴륨,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착착착 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탄소냐 실리콘이냐 이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1760, 1820 가장 작아요. 얘네 둘보다도 더 작아요. 이 Z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작다는 얘기는 얘네가 전체적으로 모든 원소를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 값이. 그래서 실리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Z 값도 실리콘 SI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답은 1번이 나올 거예요. 1번. 자, 여기까지 일단은 풀이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 2장 원자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해봤자 앞에 있는 원자 파트, 원자 뭐 구성원 요소, 원자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동위원소, 동위원소 하면서 평균 원자량 계산하고, 평균 원자량 계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게 이제 중성자를 계산하고 질량수를 또 확인하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자 구성에서 뭐 했어요? 그 변천 과정, 원자 모양의 변천 과정도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방금 얘기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율표 당연히 20번까지는
암기를 이제 하셔야 돼요. 1학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1학년 때 나는 통합과학 수업할 때도 암기를 하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기적 경향성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원소인지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방금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번 정도까지 칼슘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주기율표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좀 많았어요.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주기성이죠. 주기성을 하면서 이제 유효 핵전화, 여기에 따른 원자 반지름, 그다음에 이거랑 유사하게 이온 반지름, 그다음에 당연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저기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하나 뗀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량을 갖고 우리가 뭘 해요? 이온 에너지, I라고 하죠.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온 에너지를 하고 이걸 통해서 순차적인 이온 에너지 1차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제2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제3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한 경향성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주기율표의 주기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이 개념이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버무려서 문제에 접근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키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날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월요일 날 치는 화학 원 시험 역대급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